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멜버른 무역관에서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권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야전이라는 표현, 제가 와 이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말은 메카닉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다 혹은 힘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로사항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직원분들은 다른 거를 일을 해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 검색도 해보고 조언도 받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이거에 대한 압박이 오는, 아무래도 개인 업장일 수도 있고 딜러십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시간과 그 효율적에 대해서 씨름을 해야 돼요. 이제 선임이 압박을 주진 않아도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이런 압박감, 이런 거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기는 해요. 회사의 입장은 네. 뭐 빨리 나가야 되지만 또 네. 안전도 해야 되고 네.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네. 좋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내 성과고 그게 내 자신을 어필하는 거니까 그럼 뭐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명감이 있고 없고는 뭐 정비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마찬가지지만, 또 왜냐면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이. 그분들한테 자신 있게 메카닉을 추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말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약간 일을 뭔가 해냈을 때 희열감? 이런 게 조금 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직업을 선택을 하고 이 직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차가 견인 들어서 들어와요. 네. 근데 이 차는 죽은 차예요. 손님들은 이 차를 살리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그걸 해서 수리를 해서 만약에 손님한테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희열감, 성취감, 이게 굉장히 높아요. 네, 메카닉이 위험한 직업이다, 다칠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얘기일까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는 안 다친다. 대신에 나도 모르게 다쳐 있다. 네, 왜냐면 정말 위험한 일은 내가 정말 조심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종이에 손배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 위험성과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정말 그냥 많이 배워요. 그거 하나만큼은 잘 배워요. 호주가 그래도 그런 거는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쌤님께서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연봉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봉 같은 경우에는 36,000, 4만 정도에서 호주 달러로 이 정도 시작하는 것 같고, 네네. 올라가는 거는 리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호주는 최저시급이 올 7월 1일부터는 시급당 20.33, 20불 이상으로 올랐고요. 어워드 시급이라 그래서 각 분야에 맞는 노조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시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급들이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포지션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력에 따라서 자동차로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시급이 100몇십 불? 네, 굉장히 뭐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스폰서 비자를 네, 그렇죠. 받고 계시잖아요. 네. 졸업생 비자를 활용해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이 가장 꿈꾸는 길을 걷고 계신데 메카닉이 스폰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건은 실력이 일단 좋아야 돼요. 폰을 받으려면은 연봉 자체가 일단은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야 최소를 채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업장에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일단 필요하고, 둘째로는 2년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졸업 비자가 1년 6개월이잖아요. 이게 6개월이 부족하잖아요. 네. 대신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졸업 비자를 신청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브리징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일을 하는 걸로 경력을 채우거나, 아니면 학교 과정 중에서도 기간과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학교에서. 그래야 이제 2년 경력을 채워서 스폰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졸업 비자를 하려 그러면은 IELTS 6.0 평균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IELTS가 이제 3년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점수는 스폰서 비자 들어갈 때는 딱히 신경은 안 써도 되는. 이치밴드 5.0에 오버럴 6. 아, 스폰서가 오히려 낮아요? 5.5점이었나 5점이었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차피 졸업비자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 점수가 더 높지 않군요. 네, 난 6.0이 있으니까 제가 그 시점엔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가지고. 스폰서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이것도 실력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실력은 그냥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만 스폰서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스폰서십 노미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호주 정부에다가 회사 장부를 오픈을 하고 법적인 걸 진행해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 들어가죠? 회계사 비용 따로 들어가죠. 회사에 비용을 지불을 해서 노미네이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실력만 가지고 모든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조금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회사도 찾아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영어랑 본인에 대한 조건도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 자신을 처음에 소개했던 게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 분들이 호주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코트라 멜번 무역관이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십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포지션도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호주에 오고 싶은데 가고 싶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뭐 용기의 메시지라든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걱정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가고 싶지만 내가 호주에서 또 영어권 나라에서 정말 비행기 한번 안 타보신 계실 거고 영어를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회화 자체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걱정하시거나 학비가 예를 들어서 또 걱정이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정보가 없어서 가고는 싶지만 모르거나 하지만 워킹홀리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행을 오셨다가 학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고 싶으시다면 여행으로라도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지금 일하시는 곳이 사장님이 한인 분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한인 메카닉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 네,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메카닉 샵이 멜번에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 한국 정비소에 취직을 할 수 있다면 그 네네. 적응하는 부분에서도 되게 의사소통이나 기술적인 전달, 의사 전달 이런 게 조금 아무래도 편리하니까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그 메카닉에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막 경력이 막 이만큼 돼갖고 들어가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을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아까 이렇게 인터넷 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그 사장님한테도 물어보면 사장님이 가르쳐주고 그렇죠. 또 바쁘실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네네. 제가 정비 포럼 그런 사이트 이런 거에 통해서도 지식을 얻고 그게 이제 무조건 이제 정답이진 않지만 아이디어가 있다 보면은 제가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프라이빗 워크숍의 장점이지 않나. 그럼 한인 메카닉 샵이면은 주로 고객이 한인분들이겠네요? 한인분들이 그래도 많은 편이고요. 근데 네. 대신에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로컬 손님들도 많은 편이고. 그럼 퍼센테이지로는 몇 퍼센트 정도? 반반 정도. 호주 로컬 분들하고 네네네. 이제 호주 로컬 분들하고는 영어로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해드려야 돼. 준비돼서 된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돼요. 하다 그렇기 보면.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영어권 나라에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걱정일 수는 영어일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줘. 저도 없이 시작한 그 영어 실력이라든지 뭐 경비 실력이라든지 정말 남들보다 툴 한 번 더 잡아보고 약간 그 정도였지 뭐 제가 뭐 정비를 정말 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러면 일을 하시고 네. 사명감도 있고 하신 일도 많았을 거잖아요. 메카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한국에서 아니면 이민은 가고 싶은데 이민 가서 뭘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은 정말 아쉬웠던 게 학교를 다니기 전에 영어 점수 IELTS 그 IELTS 점수를 영어 공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IELTS 점수는 만들거나 IELTS 학원을 다니거나 해가지고 IELTS 시험은 경험을 해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요. 호주에서 작업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한국에서 정비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네.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판금, 네. 도색, 정비 이게 뭐 1급 공업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호주는 달라요. 정비면 정비, 판금이면 판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판금이 자동차 범퍼 이렇게 찌그러지고 해서 그 범퍼 피거나 범퍼 교체하는 부분은 이제 판금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엔진 오일을 간다거나 차에서 소리가 나요. 핸들이 흔들려요.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정비 쪽으로 가는 건데 맞아요. 두 개의 시장 라인이 아예 여기는 다르게 아예 다르죠. 얼마나 깊게 정비가 가능한지 깊게 정비는 다 가능합니다. 엔진에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부속 하나하나 정해진 스펙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쪽에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 가능해요. 전혀 그거에 대해 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 마켓에서도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쪽은 어떻게 대비하고 오면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연기관 차량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상용화가 덜 됐으니까. 네. 근데 아직 내연기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서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전기차나 이런 기회가 생겨요.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받으러 갈 거고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스며들지 않을까. 그 전기차가 대세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먼 얘기? 어떻게 가까울 수는 있는데 네. 그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 같아요. 지금은 교육에서도 기본적인 전기차 교육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하시네요. 네, 디플로마 코스라고 하면은 4학기 중에 마지막 학기.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졸업까지 학비는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얼마 내셨어요? 45,000불 2년 동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네,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 마지막으로 메카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을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네, 정말 어떤 그 길이든 학생으로 정말 시작을 하든 아니면 여행을 오시든 아니면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든 일단은 한번 와보시고 생활해도 늦지 않다는 점, 그리고 너무 그 영어에 대해서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그 큰 걱정거리만큼 그렇게 그 걱정이 와닿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코트라 같은 이제 좋은 이제 그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저희 취업도 시켜드려요. 그니까요. 예. 다 했잖아요. 그니까요. 예. 이것 때문에 네. 본인이 짊어지는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졸업생 비자, 취업, 완벽한 길을 모든 분이 가지는 못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그게 사실이고 근데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원하는 대로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런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 좋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빠이.